경기도 성남시 운중동 숲이 우거진 청계산 허리에 한국학연구의 총본산으로 새로운 기운이 움트고 있다.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의 자산.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찬란한 기록문화유산 한국학. 한국학의 씨앗을 길러 거대한 숲으로 키워온 한국학의 본산.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학, 그 중심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있습니다. 한국학의 구심점을 세우기 위한 지난 40년간의 찬란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오랜 세월 지켜온 한국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한국학의 체계를 세워 모두의 가치로 공유하는 일.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민족문화 창달을 위해 출범한 한국학중앙연구원. 묵묵히 걸어온 발걸음이 어느덧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던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현대화 속에 잊혀져가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개원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한국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조선 초 세종대왕 때의 집현전과 같은 그런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학자들로 하여금 여기서 마음 놓고 공부를 하고 또 전통 문화를 연구하고 계승하는 방안을 찾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우리 가치관이랄까, 민족적인 가치관 이런 걸 갖다가 발굴해서 전승하는 그런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당시에 이러한 그 한국학 연구에 대한 연구기관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외부에서 저희 연구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었어요. 특히 정부 쪽에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어떻게든지 그 부응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창경궁에 있던 조선왕실의 도서관인 장서각을 문화재관리국에서 이관해 오면서 전통시대부터 국가의 사적을 관리한 장서각의 기능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조선왕실 자료의 연구와 소장을 넘어 전국 각지 민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살아 숨쉬는 한국학의 보고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사당체 개축을 할 적에 어디다 보관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컨테이너 같은 데다 넣어놓고 할 수도 없고, 그 장서각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나 거기서 보존하는 방법, 이런 보존 처리실 이런 데 가니까 그야말로 믿음이 가고, 여기다 보존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감이 딱 오더라고요. 연구시설이든지 연구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보내게 된 겁니다. 1980년에 설립된 한국학대학원은 한국학의 내실화와 세계화에 기여할 한국학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한국학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학대학원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바로 한국학 관련 학제간 교육과 연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었습니다. 학제간 교육과 연구를 활성화한 것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에서 학문 탐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었습니다. 한편 한문 교육이 강화된 점도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고문 학습을 통하여 옛 선비들의 삶에 대한 태도와 문장 기술법, 서술 요령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학술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 한국학으로 다양한 학계와 교류하고
대중과 함께 나누는 것. 살아 숨쉬는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꼽히는 한국학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원래 대백과사전을 편찬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나온 증보문헌비고와 같은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인 편찬물이죠.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이러한 전통이 이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을 기획하고 편찬하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3,000여 명이나 되는 학자들이 참여하여 10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1991년 12월에 28권으로 일단 완결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우리 민족문화의 내용과 개념들을 확정하고 또 공유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한국문화유산을 집대성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현대판 신증 동국여지 승람으로 불리는 향토문화전자대전, 전 세계에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한국학 지식정보 자료 시스템은 현대의 정보기술과 한국학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체계로 재창조되어 한국학 진흥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2005년 본원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지금의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정신문화라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우리 한국학 연구의 좀 중심이라는 의미로 한국학을 세계화하는 가장 중심적으로 해내는 기관이라는 의미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이름을 법률안에 넣게 됐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우리 한국학을 연구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세계에 알리고 또 당시 일본의 교과서 왜곡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그 역사와 한국학 연구의 중심기관으로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좀 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아 한국을 넘어 전 세계와 함께하는 한국학으로 확대하기 위한 해외 한국학 교류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1979년입니다. 그때 제1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전 세계 약 15개 나라의 외국 학자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왔었고 우리 국내 학자들도 280여 명이 참석해서 첫 국제학술회의 치고는 아주 거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03년에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이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입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외국의 교과서 중에 한국이 나오는 부분들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때 오류도 수정하게 되었고 또 한국에 대한 왜곡된 그 교과서 기사들도 이때 우리가 제대로 수정해가면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교과서엔 우린 전염병 위험국가로 등장합니다. 말라리아병에 전염되는 지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 같은 외국 교과서의 오류를 바로 알고 나아가선 이를 수정하기 위한 외국 교과서의 한국 이미지 기획 전시를 열었습니다. 우리 미국 역사책에 어떻게 나오는가? 그러니까 나는 3년간 그 연구를 했습니다. 중국 역사는 45페이지, 일본 역사는 30페이지, 한국은 언급 안 하는 세계사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동으로 아주 많이 개선했다고 생각됐는데 앞으로는 이 일을 좀 계속해야 돼요. 한국학의 위상을 드높일 우수한 한국학자를 양성하고 한국학 발전의 기반을 다지며 한국학의 미래를 더욱 단단히 합니다. 우리 연구원이 이만큼 40년의 역사를 속에서 문화나 전통이나 학술이나 또 대학원이나 이런 많은 발전을 해서 그때보다 앞으로 더 4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이 지나면 우리 이 나라와 후손에게 영원히 남을 우리 연구원이 되지 않을까. 이 연구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중단 없이 항상 그 새로운 연구 과제를 연구하고 한국인의 본질이 뭐냐, 다시 말하자면 우리 한국인의 심성이 뭐냐 하는 걸 계속 연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연구와 교육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학의 더 깊은 가치를 찾아갈 것입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지나온 역사를 발판 삼아 보다 나은 한국학의 내일을 위해 정진할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도 학생들을 더 많이 받아주면 아마 좋은 효과가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인종, 국적 관련 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한국학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리고 폭넓게 배울 수 있는 많은 자료를 발간하고 출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사랑합니다.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한국 문화의 뿌리가 튼튼하게 뻗어갈 수 있도록 세계 곳곳으로 펼쳐지는 한국학의 가지에 알찬 인재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겠습니다.